안녕하세요. 예금 이자가 4.5%, 12년 만에 최고 금리에 은행으로 달려간답니다. 좀 지나면 내년이 되면 예적금 금리가 5%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각에는 6%짜리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럴 때 금리가 높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 가격이 떨어집니다. 집값도 같이 내려갑니다. 앞으로 3년, 4년, 어쩌면 5년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기간 동안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안에 뭘 해야 된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난 뒤입니다. 왜냐? 나중에 한 3년 뒤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2022년 10월인데요. 2025년이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가격은요. 집값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5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죠. 지금은요. 대략 한 15억대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4년 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감히 말씀드리건대 5, 6억으로 다시 되돌아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 대출은 최소로 내면서 집을 사야죠. 부동산 사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여력이 되면 자기가 살 집하고 투자용으로 한두 채 정도 더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또한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때 되면 물반 고기반 되겠죠. 삼성전자 주식 그때 얼마 돼 있겠습니까? 3만전자 돼 있겠죠. 3만전자 돼 있으면 무조건 담아야죠. 지금 5만원 초반 중반에 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3만원대 돼 있으면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 됩니다. KTNG 담배인상공사도 사야 되고요. GKL도 사야 되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사야 되고 롯데실성 우선주도 사야 되고 강원랜드도 사야 되고 현대차도 사야 되고 한국셀석유도 사야 되고 진에어도 사고 대한항공도 사고 레드코프도 사고 금융 관련한 은행주들 이런 것들도 사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은 공통점이 뭡니까? 배당이 높은 주식들입니다. 배당을 많이 해준다라는 거죠. 다만 예외 진에어하고 대한항공은 고배당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 진에어나 대한항공도 코스피가 대폭 떨어지면 주가 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나중에 한 4, 5년 이후부터 또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거도 들어오면 또 진해나 대한항공도 괜찮아집니다. 그렇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KTNG 담배인상공사 사람들 죽을 때까지 담배 핍니다. 담배 피는 흡연 인구가 반토막 나지 않는 이상은 KTNG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GKL 카지노죠. 나중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되고 오면 카지노 매출 늘어납니다. 강원랜드 마찬가지고요. 롯데실성음료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하는 이상 쉽게 가격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현대차 마찬가지. 이래저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라는 거죠. 많이. 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거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기준금리가 올해만 올라간다. 아니죠. 내년 말까지 올라갑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한 내년 말까지는 주식시장을 절대로 쳐다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억지로 서둘러서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언제 보는 게 좋겠냐? 22년 연말 아니고요. 23년도 아니고 한 24년쯤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부동산은 주택구입 부담지수 서울 기준에 100 이하가 내려갔을 때 85, 90, 95, 100일 때 이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따져볼 필요가 있죠. 금리가 높을 때, 고금리일 때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게 정말 좋다고 합니다. 왜냐? 자산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을 거기 때문인 거죠. 돈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정말 빡셉니다. 함부로 투기할 생각을 지금은 해서는 안 되고요. 남들이 다 두려워하고 겁낼 때는 되려 투기에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잘 참아오고 잘 견딘 사람들은 앞으로도 몇 년 이상도 계속 버텨야죠. 견뎌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5%대입니다. 당분간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마이너 통장 대출이 대출금리가 5%에서 7% 되고 8% 되고 난리죠. 냉혹한 이 자산시장에서 신중하게 먹이를 갖겠다라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움츠려 들고 있어야 되죠. 살벌한 세상입니다. 예적금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가서 예적금 이자를 얻죠. 저 이면에는 이자가 올라가면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토했던 이들이 저 이자 부담 때문에 쓰러진다라는 거죠. 앞으로 3년, 4년, 5년 이 기간을 잘 두고 보고 기다리면서 정말 좋은 자산을 얻는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제가 사는 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있죠. 주식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매일같이 경제 뉴스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경제는 안 좋아질 것이고 코스피는 떨어지고 집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비규환 소리를 내지만 나중에 누군가는 또 돈을 아주 싸게 살 기회를 가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연 4.5% 금리 예금이 이제 등장했다고 하는데 좀 지나봐야죠. 내년 되면 이제 5% 되는 거죠. 5%. 내년 되면 6%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점점 더 예적금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기 때 예적금에 좀 더 목매기보다는 뭐 자산으로 바꿔 나갈 노력을 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 3년, 4년 기간 동안 현금을 잘 비축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원하는 알짜들을 갖는 시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돈이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인생과 같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뛰어 들어가야 될 시기가 아니다. 좀 더 두고 보고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될 때까지인 거죠. 남들이 다 무너지고 남들이 다 뱉어내고 남들이 감당 못하겠다라고 할 때 조용히 현금 들고 가서 사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쉽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함부로 지금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무리한 시기에 뛰어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적금 금리가 올라간다. 불과 2년 만에 1%이던 게 3.3%, 또 이제 10월 달에 뭐 4% 중반대까지 등장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4% 중반, 5%, 5.5%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기 위해서 자산을 잘 매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